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본부장님과는 글로벌 소식들 빠르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행인 게 그 아시아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더 올라줘서 94,500달러까지 올라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1,800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많으신 XRP가 5% 넘게 올랐어요. XRP는 뭐 ETF 승인 기대감들도 시장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2.29%까지 올라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밥 먹겠다고 했잖아요. 20명한테. 근데 밥값은 본인들이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밈코인이 일주일 동안 80% 올랐고 지금은 15달러까지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 슬슬 계좌를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계좌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피셜 트럼프에 물리신 분들은. 그래서 슬슬 이제 마이너스가 어느 구간인지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오피셜 트럼프는 그 불리시가 65%, 그다음에 베리시가 25%로 아직 이제 뭐 완벽한 불장이다라는 초심이 회복이 되진 않았는데 확실하게 좀 올려주긴 했었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대놓고 좀 올려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강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스물스물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전 강세장 가격대를 좀 회복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불장에서도 요 골짜기를 봤잖아요. 요 골짜기를 제가 요거를 2024년이랑 2025년은 삭제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골짜기를 봤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또 그 골짜기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는 이 골짜기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엄청난 또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뭐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기도 한데, 이제 그래도 뭐 패턴상 이제 여러 가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 근데 비트코인은 워낙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엄청 이제 뭐 이렇게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이제 길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랑 같이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준 것도 있었는데 ETF 쪽에 관해서 순유입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트럼프 그 취임 이전에 최고치를 찍었던 게 지금 이제 최근래에 또 그 다음으로 큰 규모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미 대규모의 순이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가 지난 한 주 동안 30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래 두 번째로 큰 역대급 규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IBIT 쪽 가장 많이 14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6억 2,10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ETF가 그래도 유동성의 몇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ETF 플로우에 관해서도 연관성을 많이 짓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적으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과 ETF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작년 1월에 출시가 됐잖아요. 출시되고 나서 7만 달러 선 넘어서고 최고가를 막 향해서 막 가즈아를 외쳤는데, 이더리움은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스테이킹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조항이 포함돼서
그 상장에 그 스테이킹 조항이 포함이 된다면 지금 거래 중이니까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이제 ETF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그 SEC 태스크포스 팀이랑 회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레이스케일을 이제 시도한다라는 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규정 변경을 요청을 했고, 이 공개된 회의 요약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이 제공 중인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와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미니 트러스트의 심사 요청 서류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 이제 현재까지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6,1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그리고 이제 이 손실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 나온 이더리움 ETP를 피해 돌아갔다고 주장을 했고, 사실 이게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스테이킹 조항이 그 네트워크를 보안을 강화시키고 주주들에게 추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도 이더리움이 그 ETF에 스테이킹 조항이 있으면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더리움 가격에 트리거가 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은 재단에서 공급량을 조절을 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의 가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킹이라는 조항으로 그 어느 정도의 공급을 조절을 하고 그 스테이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그런 윈윈하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그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그걸 넣어서 재상장을 하는 걸 계속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결정을 SEC가 한 번 연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있었던 일이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회의를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한 발자국 더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라서 조금의 기대감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솔라나 고래가 그 507만 달러의 솔라나를 바이낸스로 입금했다고 해요. 그 매도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 해당 주소가 132만 솔라나가 1.92억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일단은 1,000억은 무조건 넘어가는 그런 수치이죠. 19일 동안 132만의 솔라나를 언스테이킹한 뒤에 솔라나 생태계 자동화 프로그래밍 카미노에 120만 솔라나 입금, 또 2천만 USDC를 대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조기 대선 중이잖아요. 이제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공약으로 이제 암호화폐 공약들이 막 나와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는 그 경제 채널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경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확실히 이제 크립토를 밀면서 당선이 되고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그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를 제시를 했는데, 그걸 조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규제 해소를 위해서 1거래소 1은행 원칙,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등 가상자산에 관한 7대 과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한국의 이제 디지털 생태계를 키워나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때 경제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제 정치 색깔은 없지만 그냥 이제 말씀하셨던 걸 전하자면,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디지털 그 화폐의 시대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고, 그 디지털 화폐라는 건 스마트폰에서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디지털 그 화폐 시대에서,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너무 막혀 있다라고, 이제 완전히 그 전 스탠스는 전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만 봐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암호화폐를 조금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규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하나당 이 은행 것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정말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업비트에서 개설을 했을 때 K뱅크만 사용해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지를 하자 그런 걸 좀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 ETF는 이제 올해 안에 허용을 시키자 요런 것들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큰 증권 시대를 좀 가속화시키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오늘 최근에 시장에서 STO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일단은 공약 자체가 가상자산 공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나올 뉘앙스는 있었고 공식적으로 좀 나왔고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크립토 투자자분들의 그 인원수가 커진 그 하나의 또 결과이지도 않을까. 그리고 뭐 시대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미국이 일단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그 세계 투자자인 존 폴슨이 금광에 8억 달러를 다시 재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존 폴슨이라는 사람은 서브프라임 붕괴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래를 이끌었던 그 인물이에요. 요 인물인데 근데 이제 이게 영화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이 그 서프라임이 이제 그거잖아요. 다들 부동산 투자에 막 미쳐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금값이 급등을 했지만 그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알래스카 금광에 8억 달러 추가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자산을 지켜준 실물은 금뿐이다. 그래서 금에 대한 신념을 좀 거듭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폴슨이 금 투자에 뛰어든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바로 직후였다고 해요. 그럼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그 10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페드가 이제 재정에 관한 정책으로 이제 미국 정부 자체도 양적 완화를 했었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촉발할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금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급등한 금값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금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에서 뭐 여러 가지 론이 나옵니다.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으려나,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분이 모든 자산을 금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일부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투자했던 걸 뭐 실현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거를 보고 막 비트코인과 같은 뭐 혹은 뭐 나스닥과 S&P와 같은 위험 자산이 굉장히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게 이분이 세계 투자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요 얘기까지도 제가 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죄송해요. 할 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공급 약 절반 이상을 매월 매집하면서 공급 부족 상황을 초래를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공급의 절반을 흡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적인 반감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한 크립토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이제 제가 혼자 하는 또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